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영상 노년 마음 알기 자살 예방편에 함께해 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승훈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승훈입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보시는 노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년은 이제 역할의 상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의 감소, 그리고 경제적 능력의 상실, 가족 및 친구들의 사별 등을 이유로 고독감이 만성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중년기까지 외부 세계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노년기에는 자신의 내부 세계에 초점을 두는 내향성을 보이게 되고 영성이나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점차 반대성의 성격 특성을 나타내게 돼서 남성분은 좀 더 여성스러워지거나 여성분은 도리어 남성의 성격으로 생각되는 기질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특성상 누군가에게 본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좀 도움을 주기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개선을 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고령 친화적인 사회로 지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 노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노년이 되어 기대한 노년기의 삶은 뭐가 있을까요? 이 노년기는 보통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합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더니 잘 살아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노년기는 그 외부에 대한 관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부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나 친밀한 가족, 이런 영적인 세계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감을 찾고 그 이전 삶과 통합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노인분들이 기대한 이런 노년기의 삶이 노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 이러한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배우자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든지 친밀한 친구의 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외향적인 것, 그리고 일을 지속하는 것, 여가 활동, 신앙 등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은 주의와 이런 연결감을 갖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또 놀거리도 있는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노년기가 돼서 기대했던 이 노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이 기대한 점보다 실제 노년이 되어 느끼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수님께서 바라보는 노년의 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노년은 사실 참 외로운 시기 같습니다. 네, 노년이 되면은 노인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제 1인 독거 가구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10명 중에 6, 7명은 이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친밀한 대상이 없이 혼자 지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의 행복감, 외로움, 이런 고독 지수,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았을 때 고립도 느끼는 지수가 40%가 넘는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비율은 20, 30대 젊은 층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높습니다. 노인이 또한 갖고 있는 동반 질환이 최소한 2가지 이상이고요. 그 밖에 복용 약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어려움을 겪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역할의 상실로 인한 정체감의 혼란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성적인 고독감은 우울증으로 이완될 확률이 높아져서 이 노인들의 자살 증가와도 높은 연관성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자살 생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노인의 자살 생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이제 배우자나 자녀의 사망과 같은 노년기에 겪는 커다란 상실, 또한 함께 경제적인 빈곤이나 신체적인 질병들, 그리고 역할 상실의 경험을 통한 스트레스나 고립감, 관계 단절 등 이제 우울 위험을 높이는 정신건강의 어려움 등이 모두 자살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영상을 보면서 한번 노년의 위기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을 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김수철 씨는 홀로 세상에 남겨졌을 때 자신의 무기력과 아내의 절실함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떠나고 혼자 집에서 깜깜한 방에 있으니
아내 생각만 떠오르고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견디기 어려워 술에 의존합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집사람이 떠나가고 난 뒤에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보니 늘 빈집이고 문을 열어보니 너무 깜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한명자 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지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치료를 받다가 퇴원해서 집에 돌아와 혼자 지냈습니다. 이때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울며 지냈습니다. 난방비가 걱정되어 난방도 못하고 철저히 고립된 채 도움 요청할 힘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오래 살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 지금처럼 다치거나 아프면 더 생각이 난다고 우리 집 양반이. 그렇다고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 마땅히 어디다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애들은 또 다 바쁘고 이렇게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아마. 네,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회한, 그리고 극심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고립감, 그리고 의지할 자식이 없이 혼자라는 외로움, 감당할 수 없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환경 등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 등으로 심리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년이 겪고 있는 심리적 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노년이 겪고 있는 심리적 위기가 우울증에서 이 노년의 자살 증가와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노인 우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의 우울증은 보통 60세 이상에서 오는 우울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젊은 성인의 우울증과 비교할 때 이제 바로 진단을 보통 할 수 있는 주요 우울증의 그런 유병률은 비슷하지만 이제 경미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약 10%에서 20%까지 나타나고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연구에 따라서 일반 성인들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노인 우울증 위험에서 이제 신체 질환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단절, 그리고 기능의 상실 등이 이제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제 노인분들이 우울증으로 오시면 그리고 보통 우울하다, 슬프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이제 따로 묻지 않으면 잘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불안하다,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좀 여쭤봐야 할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또한 우울한 경우에는 이제 기억력 저하와 함께 또한 일상생활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정도로 좀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까지 진행된 우울증의 경우는 이제 치매와 구분이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가성치매다라고 해서 따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가성치매라고 부르는 우울증 상태가 상당수에서 실제 치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실제 치매와 구분되는 점은 이제 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 증상과 함께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이제 변동이 되게 크고 이제 우울증이 치료되면 인지 증상도 보통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이제 가성 치매이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많고요. 이제 우울증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실제 치매 같은 경우는요, 좀 서서히 오랜 기간 좀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방향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다른 인지 증상이 더욱 심하고 증상이 계속적으로 좀 악화되는 경과를 보입니다. 좀 다음을 보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느낌을 생각해 보면서 좀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제 검은색 부분에 해당하는 동그라미가 8개 이상 된다면 이제 우울 증상을 의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전문의 분들과 상담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노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살 위기를 경험하는 노년에게 필요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노년기 자살이 우울증이라든지 지지체계 부족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노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의 소소함을 회복시키고 사회적인 지지망을 돈독하게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의지를 세우게 하는 이제 마음 지원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힘든 부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 사귀기라든지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거, 그리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하는 등 좀 정서적인 유대와 사회적인 지지를 함께 증가시켜야 되겠습니다. 나이나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가족 구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바꿀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좀 단절되는 것과 과도한 음주 같은 것을 피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라든지 노쇠를 막기 위한 운동, 그리고 당뇨나 심질환 등 동반질환 관리가 이러한 자살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족한 식사가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욱 우울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더욱더 잘 챙겨 드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가족에게만 친밀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경로당이나 복지관 그리고 종교활동 등 어느 것이라도 좀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위기를 경험하는 노년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한 기관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은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우울 검사를 통해서 나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걸 통해 이제 상담을 받는 것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로 연락을 주시면 24시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자살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년이 겪고 있는 심리적 위기를 이해하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노년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노년기의 심리 위기와 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오늘 내용이 복잡하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활을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돌리시는 겁니다. 즉 균형 잡힌 식사와 수면을 하시고 낮에는 사람들과 만나서 친밀감을 느끼고 의미 있는 신체 활동을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차별 없는 따뜻한 사회적 관심이 전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꼭 도움됐기 바랍니다. 노년 마음 알기 자살 예방편 함께 해주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승훈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